대한민국 부산에 파병 온 미군 흑인들이 한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자 특전사 707 특임단 여성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제압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6월의 금요일 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심장부인 서면, 거리는 그야말로 인종과 언어의 용광로였습니다. 마치 잠들지 않는 거대한 야행성 괴수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뜨거운 열기를 토해내며 수많은 젊음들을 삼키고 또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들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현란한 색으로 물들이고 거리 곳곳의 대형 스피커에서는 최신 유행가요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와 행인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골목마다 풍겨나오는 달콤하고도 자극적인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취객들의 고성이 한데 뒤섞여 이 거리는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의 무게를 잊게 만드는 혼돈스럽지만 매혹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불빛이 만들어내는 가장 짙고 깊은 그림자 속에서는 어김없이 자유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은 추악한 방종과 뒤틀린 오만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불쾌하고도 위태로운 그림자의 한가운데에는 서면의 번화가에서도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위치한 야외 테라스가 있는 맥주집 한 켠을 마치 자신들의 아지트인 양 차지하고 앉은 3명의 흑인 미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주량을 훨씬 넘어선 듯한 상당량의 술을 마신 듯 시뻘겋게 충혈된 눈은 풀려 있었고 안면 근육은 제멋대로 실룩거렸으며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윽박지르듯 한층 더 크고 난폭해져 있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단단한 근육질의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만으로도 평범한 시민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대화의 내용은 더욱더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고 미간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봐 잭슨. 저기 저 구석에 쥐 죽은 듯이 앉아있는 저 여자들 좀 보라고. 꼭 무슨 큰 비밀이라도 간직한 스파이라도 되는 것처럼 뻣뻣하게 앉아있는 꼴이 정말이지 우습지 않나? 무리의 주동자로 보이는 가장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잭슨 상병이 옆자리에 윌리엄스 일병이 손짓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보며 입안에 가득 문 땅콩을 아무렇게나 뱉어내며 낄낄거렸습니다. 윌리엄스는 맥주잔을 거의 마실 것처럼 입에 가져다 댄 채 야외 테라스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음료를 마시고 있는 2명의 한국 여성을 향해 노골적이고도 음흉한 시선을 보내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꼭 무슨 나라라도 구할 대단한 작전이라도 짜는 것처럼 저렇게 심각한 표정들은 우리가 한마디 툭 건네면 놀라서 울음보라도 터뜨릴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데이비스? 저렇게 바싹 마르고 볼품없는 여자들이 뭘 알겠어.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앳된 얼굴의 데이비스 이병은 두 선임의 저질스럽고 모욕적인 농담에 어색하게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일말의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흉한 시선이 향한 곳에는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서면의 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꾸미지 않은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2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두꺼운 유리벽이라도 쳐놓은 듯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담소를 나누며 간간히 음료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과 평온함이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가는 미군들의 비뚤어지고 난폭한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말이야. 저 여자들 분명히 남자한테 아주 처참하게 차여서 저렇게 시무룩하니 앉아있는 걸 거야. 불쌍하고 가련한 것들. 우리가 오늘 밤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서 뜨겁게 위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잭슨 상병의 역겨운 말에 윌리엄스와 데이비스가 또다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속하고도 불쾌한 웃음을 한동안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수위를 넘어섰고 이제는 단순한 뒷담화 수준의 조롱을 넘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명백한 성희롱이자 모욕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이미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을 벌레 보듯 힐끔거렸지만
험상궂은 덩치의 외국 군인들이 버티고 있는 그들의 행패에 선뜻 용기를 내어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서둘러 자리를 뜨거나 아예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렸습니다. 찬란했던 부산의 금요일 밤은 그렇게 3명의 오만하고 방자한 이방인들로 인해 조금씩 어둡고 추악한 그림자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잭슨 일당의 추악한 시선과 저속한 조롱의 대상이 된 두 여성은 바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도 최정예 중에 최정예로 불리는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한서연 원사와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인 최민지 상사였습니다. 검은 베레모의 뜨거운 자부심을 심장처럼 가슴에 품은 그들은 얼마 전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다국적 연합 대테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며칠 전 목숨을 걸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주어진 피보다도 진하고 꿀보다도 달콤한 짧은 휴가. 두 사람은 복잡하고 숨막히는 수도 서울을 잠시 떠나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하며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도시 부산을 찾아 아주 잠시나마 전쟁 같은 긴장을 풀고 평범한 20몇 살, 30몇 살의 여성들처럼 소소한 일상을 만끽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서연 원사는 707특임대 내에서도 얼음마녀 혹은 독사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릴 그만큼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과 단연, 최고 수준의 전투 능력을 갖춘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얼음처럼 차분했지만 일단 작전에 투입되면 그 누구보다 용맹하고 치밀하며 때로는 무자비하기까지 한 지휘관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심해의 눈동자처럼 상대방의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숨겨진 심리 변화까지도 정확히 간파해내는 무서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앉은 최민지 상사는 한서연 원사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후배이자 파트너였습니다. 비록 나이는 서연보다 몇 살 어렸지만 707의 지옥보다도 더 혹독하다는 선발 과정을 남성 대원들조차 능가하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통과한 그야말로 괴물 같은 실력파였습니다. 특히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과 대담무쌍함은 백전노장의 선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함께 넘나들며 다져진 진정한 전우이자 때로는 친자매보다도 더 끈끈하고 애틋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면의 밤거리를 하염없이 거닐다 우연히 발견한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구석지고 조용해 보이는 이 맥주집에서 두 사람은 시원한 생맥주 한 잔으로 지난 작전의 피로와 긴장을 풀며 그동안 밀리고 밀렸던 이야기꽃을 조용히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는 단련된 군인의 본능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와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 테이블에 앉은 미군들의 저속한 대화와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처음 들려왔을 때 민지의 고운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지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시선을 마주치지 말고 그저 무시하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선배님, 아무래도 저 자식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몹시 불쾌합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지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서연은 여전히 잔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괜찮다, 민지야.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는 법이지. 우리가 저런 하찮고 시끄러운 모기 소리나 파리떼 같은 존재들에게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저 우리끼리 이 소중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면 되는 것이다.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미군들의 모욕적이고도 추악한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차례차례 박히고 있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어딜 감히 군인 흉내를 내고 폼은 잔뜩 잡고 있어. 뻔하지 뭐. 저런 여자들은 남자한테 처참하게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오늘 밤 하룻밤 상대를 찾아 남자를 홀리러 나왔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들의 저급하고도 더러운 상상력은 날개를 단 듯 끝없이 이어졌고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라도 하려는 듯 점점 더 크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일부러 자극하여 그 반응을 떠보려는 듯한 악의에 찬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서연과 민지는 707특임대의 정예대원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그리고 평범한 여성들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더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에 깊이 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군인으로서의 바른 자세와 절도 있는 몸가짐,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여성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인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영롱한 눈빛은 오히려 불량하고 시비걸 상대를 찾아 헤매던 술 취한 미군들의 시선을 끄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지금 하찮게 여기며 건드리고 있는 상대가 단순한 연약한 여성이 아니라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초월하도록 스스로를 담금질한 대한민국 최정의 인간 병기이자 살아있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잭슨 일당의 저속하고도 추악한 조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인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보란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서연 원사와 최민지 상사가 앉아있는 테이블 바로 옆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의 테이블로 보란듯이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두 사람에게 똑똑히 들으라는 듯이 더욱 크고 역겨운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미 단순한 수군거림을 넘어 명백한 시비이자 의도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이봐들, 저기 저 아름다운 아가씨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옆자리까지 친히 행차했는데도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주네?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아니면 혹시 우리가 너무 멋지고 잘생겨서 부끄러워서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는 건가? 하하, 그런 거라면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잭슨이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우람한 알통을 자랑하며 소리치자 윌리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노골적으로 두 여성의 몸매를 훑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너무 무섭고 박력 넘쳐서 그런 걸 거야. 우리 같은 진짜 사나이들은 평생 처음 보는 거겠지. 안 그런가, 데이비스? 저렇게 비쩍 마르고 약해 빠진 여자들이 뭘 알겠냐고. 아마 침대 위에서도 나무 토막처럼 뻣뻣할걸.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롭고 더러운 유리 조각처럼 한서연 원사와 최민지 상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사정없이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굳건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서로의 잔에 시원한 맥주를 따르며 애써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그림자 취급하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707특임대원으로서 수없이 반복하며 몸에 익힌 극한의 인내심이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마찰을 피하려는 마지막 이성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복을 입고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때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부대 전체의 명예와 나아가 국가의 위신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과 무대응은 오히려 잭슨 일당의 오만함과 공격성을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 사람의 외모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품평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적인 농담과 음담 패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이미 자리를 뜨거나 고개를 숙인 채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불쾌하고도 경멸 어린 시선은 고스란히 한서연 원사와 최민지 상사에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구경거리가 된 듯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최민지 상사의 두 주먹은 이미 테이블 밑에서 하얗게 뼈마디가 드러나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은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글거렸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더럽고 추악한 새 악마의 입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살인적인 충동을 아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연 원사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최민지 상사의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눈빛으로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민지야. 조금만 더 참아라. 저들은 반드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윌리엄스가 희죽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서연 원사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쯤 마신 맥주잔이 위태롭게 들려 있었고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음흉하고도 역겨운 미소가 가득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한서연 원사의 바로 앞에 거리를 두고 멈춰서서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그렇게 성질 죽이고 뻣뻣하게 굴지 말고 우리랑 같이 화끈하게 한잔하는 게 어때? 오늘 밤 우리가 당신들을 아주 뜨겁고 황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말이야. 아니면 혹시 당신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빼는 건가?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깟 남자친구쯤은 아주 간단하게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의 손에 들려있던 맥주잔이 마치 실수를 가장한 듯 교묘하게 기울어지며 그 안에 있던 차가운 맥주가 한서연 원사의 깨끗한 블라우스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끈적끈적한 맥주가 순식간에 그녀의 블라우스를 흠뻑 적셨고 윌리엄스는 과장된 몸짓으로 오, 이런. 정말 미안합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제가 그만 술에 너무 취해서 그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며 능글맞고도 재수없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주 작은 미안함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명백한 악의에 찬 조롱과 비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서연 원사의 평소 고요하던 눈빛이 마치 시베리아의 혹한처럼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도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맥주에 흠뻑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불쾌하게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마치 비에 젖은 채로 물 위로 막 솟아오르는 한 마리 굶주린 흑표범처럼 더없이 위협적이고도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원사는 아무 말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윌리엄스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깊고 차가워서 윌리엄스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며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술기운을 빌린 어설픈 객기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왜, 아가씨? 그렇게 쳐다보니 내가 뭘 잘못이라도 한 것 같잖아. 그냥 작은 실수였을 뿐인데. 아니면 혹시 내 뜨거운 손길이 그렇게나 그리웠던 건가? 그렇다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그가 다시 한번 더럽고 추악한 손을 뻗어 한서연 원사의 팔을 잡아채려던 바로 그 찰나 한서연 원사의 나지막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리발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시끄럽던 맥주집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갈랐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의 모든 행동과 발언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명백한 폭력 행위이며 주한미군으로서의 모든 품위와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잭슨과 데이비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윌리엄스 역시 술이 확 깨는 듯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한서연 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장난기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하고도 섬뜩한 살기마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대원으로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에 대한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체포 및 제압 절차에 들어간다. 어떠한 저항도 무의미하며 오히려 당신들의 처벌 수위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부산 서면의 밤하늘 아래 검은 베레모에 뜨거운 자긍심을 건 두 여전사의 백야와도 같은 분노가 마침내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외침이자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숭고하고도 거룩한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서연 원사의 선언은 단순한 경고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만 시간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어린 극한의 훈련으로 이미 그녀의 뼈와 근육 그리고 영혼에 깊이 각인된 즉각적이고도 조건반사적인 행동 개시를 알리는 지휘관의 냉엄하고도 단호한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윌리엄스가 당황한 나머지 무슨 해괴한 헛소리야. 이 미친 계집애가 진짜로 돌았나? 라며 반사적으로 한서연 원사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 한서연 원사의 몸은 이미 한 마리 굶주린 검은 살쾡이처럼
혹은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스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뻗은 팔을 안쪽으로 가볍게 흘려보냄과 동시에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 그의 손목과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고도 강력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그의 육중한 체중과 공격해 들어오는 힘을 역이용하여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인정사정 없이 내리꽂았습니다. 이는 707특임대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근접 격투술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이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부상만을 입히고 완벽하게 제압하는 고등 기술이었습니다. 크악! 평소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거들먹거리던 윌리엄스가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며 평생 처음 느껴보는 뼈가 부서지고 인대가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한서연 원사는 이미 그의 등 위로 올라타 마치 거대한 바위로 누르듯 그의 양팔을 등 뒤로 완전히 결박하고 목덜미의 급소를 정확히 제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무술 영화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단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방심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완벽하고도 교과서적인 제압이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있던 잭슨 상병과 데이비스 이병이 뒤늦게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정신을 차리고 야수와 같은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한서연 원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동양 여자들이 감히 신성한 미군에게. 잭슨이 분노로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육중한 몸을 날려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미 최민지 상사가 한 마리의 성난 아모랑이처럼 그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최민지 상사는 잭슨이 분노에 눈이 멀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주먹의 어설픈 궤적을 얼음처럼 침착하게 읽고 상체를 살짝 기울여 바람 소리를 내며 날아오는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잭슨의 육중한 상체가 앞으로 크게 쏠리며 옆구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찰나의 순간을 그녀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롭고 단단한 손날이 마치 번개처럼 바람을 가르며 잭슨의 목 측면, 경동맥이 흐르는 치명적인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뼈를 부러뜨리거나 심각한 내상을 입힐 정도의 강한 타격은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여 상대를 즉시 정신을 잃게 만드는 고도로 숙련된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잭슨은 컥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고 산더미 같은 육중한 몸이 마치 모래포대처럼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는 데이비스 이병뿐이었습니다. 두 명의 거구 선임이 속수무책으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그는 이미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극한의 공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경악, 그리고 일말의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최민지 상사는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잭슨에게 더 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않고 천천히 데이비스 이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폭력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하고도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무릎 꿇고 두 손머리 위로 올려. 내 말 알아들었나? 쓸데없는 저항이나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내 신상에 좋을 것이다. 데이비스 이병은 최민지 상사의 말에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혹은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번쩍 들어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공포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바지 아래로는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원사가 윌리엄스를 완벽히 제압하고 최민지 상사가 잭슨을 무력화시키고 데이비스 이병의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합쳐서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와도 같은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제압이었습니다. 맥주집 안과 시끄럽던 야외 테라스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물을 끼얹은 듯한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3명의 난폭한 미군들의 오만한 행패와 고성방가에 숨을 죽이고 있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에 모두 할 말을 잃고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난폭하고 추악한 싸움이라기보다는 고도로 절제되고 숙련된 무술 전문가들의 시범을 보는 듯 했습니다. 두 명의 가녀리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던 여성이 자신들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도 세어 보이는 건장한 남성 3명을 순식간에, 그것도 최소한의 동작과 힘으로 완벽하게 제압한 것입니다. 한서연 원사는 여전히 윌리엄스를 제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큰 불안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군인입니다. 이들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려 했기에 저희는 군 규정과 교전 수칙에 따라 이들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한 것뿐입니다. 이제 모두 안심하시고 부디 편안한 금요일 밤을 계속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한 확신과 책임감, 그리고 시민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사과는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봄눈 녹이듯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안심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넋나간 상태에서 깨어나 하나둘씩 주저하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작은 박수 소리가 이내 서로에게 용기를 얻은 듯 부산서면 거리 전체를 가득 채우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뜨거운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3명의 미군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하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감히 누구를 상대로 그토록 오만하고 추악한 행패를 부렸는지 뼛속 깊이 아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은 차가운 공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이 계집애라 무시하고 약해 빠진 여자들이라 조롱했던 두 여성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훈련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에 살아있는 전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철 같은 의지와 지옥보다 더한 피땀 어린 훈련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불굴의 특전 정신으로 조국과 국민에게 모든 것을 바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예롭고도 가장 강력한 부대의 정예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검은 베레모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긍심이자 투혼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요란하고도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르며 곧이어 묵직한 군합발 소리와 함께 한국 경찰과 미 헌병대원들이 사건 현장에 거의 동시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2명의 707 여전사에 의해 완벽하고도 깔끔하게 정리된 후였습니다. 헌병대의 현장 책임자인 스미스 소령은 바닥에 초라하고 비참하게 제압당한 채 고통과 굴욕감에 신음하는 자신의 부하들과 그들을 조금의 미동도 없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침착하게 제압하고 있는 2명의 한국 여군,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경외와 감탄, 그리고 안도의 눈빛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수십 명의 시민들을 보고는 더 이상의 질문 없이도 모든 상황의 전모를 정확히 직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당혹감과 함께 같은 군인으로서 느끼는 깊은 부끄러움과 참담함이 고스란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서연 원사는 자신의 군인 신분증을 정중하게 제시하며 조금의 개인적인 감정도 싣지 않은 채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아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보고를 들은 스미스 소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담아 한서연 원사와 최민지 상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착잡함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의 용감하고도 절제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로페셔널한 조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원사님, 최 상사님. 이런 불미스럽고도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동맹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지휘관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어리석고 명예를 저버린 자들의 처리는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그리고 관대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미합 중국 군의 명예를 걸고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잭슨과 윌리엄스 그리고 데이비스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시민들의 차갑고도 경멸 어린 시선은 그 어떤 물리적인 징벌보다도 더 아프고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고 철없는 하룻밤의 객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인으로서의 삶과 명예,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것을 비로소 그러나 너무나도 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렸던 데이비스 이병의 젊은 눈에서는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서연 원사가 소속된 707특임대로 미군 측 사령관 명의의 공식적인 감사 서한과 함께 뜻밖에도 데이비스 이병이 직접 쓴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잭슨 상병과 윌리엄스 일병은 군법회의에 즉각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 및 장기간의 수감이라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겁고도 치욕스러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 이병은 사건 당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던 점과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았으며 다른 두 선임의 강압에 못 이겨 동조했던 정황,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밤 두 707 여전사의 용기 있고도 위험 있는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되어 중징계 대신 비교적 가벼운 영창 복역 후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어 심리치료와 함께 장기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비스 이병이 보낸 편지는 어눌하고 서툰 한국어로, 그러나 그의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듯한 글씨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지 곳곳에는 눈물 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한서연 원사님과 최민지 상사님께 그날 밤 저희가 저지른 어리석고 부끄러우며 용서받지 못할 행동에 대해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이성을 잃었고 군인이라는 명예롭고도 신성한 신분을 망각한 채 두 분과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께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불쾌감을 드렸습니다. 특히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저희와 모습이 다르다는 그릇되고 편협한 생각으로 두 분을 함부로 조롱하고 모욕했던 저희의 지독한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해 남은 평생을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사실 어린 시절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겪었던 씻을 수 없는 차별과 멸시의 경험 때문에 마음속 깊이 깊은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이 군 생활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결합되어 다른 약자를 향한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는 솔직하고도 가슴 아픈 고백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두 707 여전사의 모습에서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진정한 용기와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강인한 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자신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과 함께 두 분이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복, 그리고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말로 편지를 맺었습니다. 한서연 원사는 편지를 다 읽고 가만히 접어 자신의 군복상의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굳이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데이비스 이병의 뒤늦은 참회가 진심이기를, 그리고 그가 새로운 기회를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그리하여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괜찮은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파괴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에게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있음을 그녀는 707의 혹독한 훈련과 그보다 더 혹독하고 처절했던 수많은 실전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부산 앞바다의 푸른 파도처럼 쉼없이 흘러 서면의 밤거리는 다시 예전의 활기차고 자유분방하며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의 소란스럽고도 통쾌했던 사건은 마치 한여름 밤의 짧은 꿈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지만 그날 그곳에 있던 이들의 가슴 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 정의의 냉엄한 심판을 내리고 새벽의 안개처럼 고요히 사라진 두 명의 용감하고 아름다운 707 여전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뜨거운 감사함이 마치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선명하고 따뜻한 자국으로 새겨졌습니다. 검은 베레모의 여전사들 이야기는 한동안 부산 서면 술집들의 가장 인기 있는 안주거리이자 전설처럼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한서연 원사와 최민지 상사는 여전히 세상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신들의 자리에서 검은 베레모의 뜨거운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국민들을 지키는 대한민국 707특임대원으로서의 숭고하고도 신성한 소임을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두 사람에게도 단순한 사건 이상의 큰 가르침과 함께 가슴 뭉클한 작은 보람을 남겼습니다.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국가의 안보나 정치적인 이념만이 아니라 바로 저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평화로운 일상 그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별이 유난히 총총하게 빛나는 늦여름밤,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지리산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가상의 적 지휘소를 폭파하고 주요 인지를 구출하는 일주일간 이어진 고된 야간 종합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땀과 흙먼지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위장크림으로 범벅이 된 채 작은 능선 정상에 올라선 한서연 원사와 최민지 상사는 저 멀리 산 아래 드넓은 평야에 점점이 박힌 채 새어나오는 마을의 희미한 불빛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삶터이자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거친 숨을 고르며 세상을 감싼 밤의 침묵을 지키던 최민지 상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원사님, 문득 몇 해 전 부산 서면에서의 그날 밤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그 데이비스 이병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가 정말 새로운 삶을 찾았을까요? 가끔 궁금해집니다. 한서연 원사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칠흑 같은 밤하늘을 묵묵히 지키며 길 잃은 자들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북극성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다, 민지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 속을 끝없이 헤매기도 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한 줄기 희미한 빛이라도 발견하고 그 빛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려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날 단순히 세 명의 길을 잃고 어리석었던 군인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슴 속에 이미 꺼져가던 아주 작은 인간적인 희망의 불꽃을 다시금 지펴준 것일지도 모르지. 한서연 원사는 손을 뻗어 까만 밤하늘을 가득 채운 마치 신이 뿌려놓은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검은 베레모를 쓰고 조국과 국민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훈련하며 이 무겁디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밤낮 없이 위험천만하고 고독한 작전을 수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적을 찾아내고 섬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야. 저 멀리 보이는 저 반짝이는 불빛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부당한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폭력에 희생되지 않고 저마다의 소중한 존엄성을 지키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해. 그날 밤 우리는 대한민국 707특임대원으로서 가장 명예롭고도 가장 당연한 임무를 완수한 것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늘 그럴 것이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어깨에 가만히 기댄 채 지리산의 깊고 푸른 밤을 그리고 그 밤을 수놓는 수많은 별들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조국과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검은 베레모의 무게처럼 묵직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두 사람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그들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빛나게 하며
그들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부산 서면에서 일어났던 작은 소동은 어쩌면 이 거대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해프닝으로 혹은 한때의 이야깃거리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밤 2명의 707 여전사가 보여준 용기와 절제된 품격, 그리고 불의에 결코 굴하지 않는 당당함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추악한 어둠에 맞서는 올곧은 신념이었고,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성숙하고도 따뜻한 인간애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아름답고도 숭고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2명의 강철 심장을 지닌 707 여전사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처럼 그 어떤 밤하늘의 별보다도 더 밝고 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비추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묵묵히 비추고 있는 한 이 땅의 밤은 언제까지나 평화롭고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든든하고도 확고한 믿음처럼 그 빛은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몇 해가 더 흘러 한서연 원사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에서도 살아있는 전설적인 존재로 남아 수많은 후배 장병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었고, 최민지 상사는 그녀의 뒤를 이어 뛰어난 리더십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전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최정예 작전팀의 팀장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산 서면에서의 강렬했던 일은 이제 가끔씩 떠오르는, 그러나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뜨겁고 뭉클하게 만드는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오후, 주말을 맞아 잠시 부대 인근의 작은 찻집에서 홀로 향긋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던 한서연 원사에게 한 통의 국제 전자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전혀 기억에 없는 낯선 외국인의 이름이었지만 우편의 제목에 적힌 몇 년 전 대한민국 부산에서의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우편을 열어본 한서연 원사의 눈에 짧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감사의 글과 함께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발행되는 지역 신문이 인터넷 기사 하나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다름 아닌 몇 해 전 그날 밤의 데이비스, 이제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이클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그날 밤의 충격적이고도 부끄러웠던 경험과 두 707 여전사의 용감하고도 위험 있었던 모습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고 진솔하고도 감동적인 문장들로 고백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 한동안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속에서 방황하던 그는 문득 그날 한서연 원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새로운 기회를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한 사람의 괜찮은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꾸짖음 속에서도 온기가 느껴졌던 그 말을 떠올렸고, 아주 큰 용기를 내어 지역 사회의 폭력과 차별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식으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고 폭력과 차별 그리고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퇴역군인들을 돕는 전문 심리 상담가이자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처럼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첨부된 작은 지역 신문 기사는 바로 그 마이클 데이비스가 수년간의 헌신적인 지역 사회 봉사 활동과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가 사는 도시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예전에 어둡고 불안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한결 편안하고 선한 미소를 지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과 함께 수상 소감을 밝히는 그의 인터뷰 내용이 짧게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아주 크고 부끄러운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안의 괴물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진심으로 꾸짖어 주시고
또한 인간으로서 다시 설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두 분의 용감한 군인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고귀한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고 저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그 두 분께 바쳐져야 할 것입니다. 한서연 원사는 기사를 다 읽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컴퓨터 화면 속 데이비스의 밝고 평화로운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도 어느새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휘둘러야 했던 정의의 심판이 결국 한 사람의 길 잃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먼 타국에서 아름답고도 선한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찻집 창밖으로 보이는 맑고 푸른 봄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오늘도 변함없이 넓고 푸르렀으며 그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움트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검은 베레모를 처음 쓰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작은 소식 하나는 그렇게 또 다른 희망의 증거가 되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훈장처럼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작지만 강인한 희망은 앞으로 그녀가 지켜나갈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더욱 큰 용기와 따뜻함 그리고 꺼지지 않는 빛을 전해줄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에 빛나는 검은 베레모의 자긍심처럼 영원히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